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업 변호사입니다. 이정현 전 당대표가 공관위원장으로 임명이 됐는데요. 왜 이정현인가? 이것은 전략적 선택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정현을 택함으로써 앞으로 지방선거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인가, 지방선거에 어떤 장단점이 있는가,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정현은 6.3 지방선거의 판세를 뒤흔들기 위한 하나의 승부수다. 이정현은 승부수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공천관리위원장에 이정현 전 대표를 내정하고 정치권이 술렁이고 있다는 겁니다. 장도혁 국민의힘 대표는 10일 최고위원회에서 공천관리 책임자로 이정현 전 대표를 추천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이건 단순한 인사 발령이 아니라는 겁니다. 6.3 지방선거 판세에 큰 변수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 이정현인가? 국민의힘 스스로 답했다는 겁니다. 첫 번째, 호남 출신 정치인으로 지역주의 벽을 넘어서겠다. 험지로 여겨지는 호남에서 두 차례 당선된 경험, 이거는 앞으로 호남 전략에 호남을 갖다가 교두보를 마련하는데 큰 자산이 될 거라는 겁니다. 보수 진영에서 보기 드문 확장력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방 분권과 국가균형 발전 전략에 경험이 있다. 과거 지방시대의원의 부위원장을 역임했거든요. 지방 의지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는 겁니다. 중앙과 지방을 아우르는 정책 경험을 갖고 있다는 거죠. 정무수석과 홍보수석 경력까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장 대표는 이를 통합과 도전의 가치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즉 공천 전략이 정권 재창출의 첫 단추라는 겁니다. 공천 전략이 정권 재창출의 첫 단추라는 겁니다. 이번 인사의 정치적 의미를 보면은 첫 번째가 지역 확장 전략입니다. 지방선거는 결국 현장 경쟁력 대결입니다. 이건 지방선거입니다. 지방선거이기 때문에 현장 경쟁력이 누가 더 있는가, 이런 건데 현장 경쟁력 대결입니다. 하지만 정치권의 오랜 난제는 여전히 호남에서의 한계라는 것인데요. 그 한계를 넘기 위해 호남 출신 정치 지도자에게 공천을 맡겼다는 겁니다. 호남의 벽을 넘기 위해서, 호남의 한계를 뚫기 위해서 호남 출신 지도자에게 공천을 맡겼다는 겁니다. 더 넓은 스펙트럼과 통합 메시지라는 정책 시그널이 라는 겁니다. 더 넓은 스펙트럼, 통합 메시지, 그런 어떤 시그널을, 정책 시그널을 보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도심 농어촌 진보 성향 지역을 공략하겠다는 겁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수도권, 충청, 호남권, 영남권까지 다양한 지형과 세대, 투표층이 경쟁을 합니다. 지방선거는 단순 지역대표 대결이 아니라 정책 경쟁, 사회경제 의제, 세대 갈등, 이런 것이 다 결합된 국가적 대전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정현 대표를 기용한 것은 도심 중심 전략에다가 지역 확장 메시지를 던짐으로써, 그리고 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그런 의도가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정현의 영향력은 어디까지인가? 영향력이 얼마나 될 것인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일단 공천에 대한 내부 신뢰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당내 경쟁 과열을 조율하고 리스크 높은 공천 사건을 사전 차단하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공천하다 보면 여러 가지 잡음이 일어나는데, 옛날에 황교안 때 말이죠, 김효 공천이라든가 여러 가지 공천이 굉장히 문제가 많았죠. 그런 어떤 공천의 리스크를 사전적으로 차단하겠다. 그리고 무게감 있는 리더십을 확보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전 당대표를 지낸, 그리고 정무수석, 홍보수석을 지낸, 그리고 또 국회의원을 비례대표 한 번에다가 지역대표 두 번을 지낸, 이런 무게감 있는 리더십을 확보했다는 겁니다. 현장 공천의 결단력을 보여줬다고 할 수 있고요. 보수정의 이미지 전환에도 역시 긍정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도전 과제도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공천 이 갈등이 선거 흥행의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 과연 인물 경쟁력 중심 공천을 할 것인가, 지역 민심을 반영한 교감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외부 세력과의 협력 가능성이 있는가, 등등등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제 지금부터 얘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 이정현을 갖다가 공천관리위원장으로 만들었다는 건 사실 친박을 택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얼마 전에 말이죠, 박근혜 대통령이 장동혁 대표를 단식 현장으로 전격 방문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는 굉장히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정현은 누구냐? 박근혜 대통령과 아주 가까운 사이죠. 뭐 말하면 잔소리죠. 그때 당대표 했던 거고 정무석하고 홍보석 했던 것이 다 박근혜 대통령과 아주 가까운 사이라는 겁니다. 그런 어떤 친박 인사를 등용했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저 한동훈 세력, 오세훈 세력, 친이계를 결국 겨냥했다. 그러니까 장도혁 대표는 친박과 선거를 치르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또 하나, 이정현 대표는 윤 어게인을 분명히 얘기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계엄 이후에 그 계엄은 내란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윤 어게인을 주창한 사람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초창기에 말이죠. 지금도 뭐 계속해서 방송에 나가서 그런 얘기를 한 건 아니지만 그때 탄핵 국면에서 일부 유튜브에 나가가지고 이정현 전 대표가 분명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계엄은 내란이 아니다 라는 걸 분명히 얘기했고 대통령은 탄핵 사유가 없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보인 사람이죠. 그럼 어떻게 연결이 됩니까?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하고도 화해를 했고 가까운 사이로 지낸 거죠. 한동안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장동혁 당대표는 박근혜 대통령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또 이정현 전 당대표 등과 함께 정치를 해나가겠다는 선언을 한 겁니다. 그리고 오세훈, 한동훈, 그리고 또 조중동 등등등등의 그런 친이계 기득권을 쳐내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거죠. 물론 그렇게 말을 할 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인사를 보면 모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조정훈 인재영입위원장도 여기도 반환계 인사죠. 확실히 반환계 인사고 조정훈 인재영입위원장은 이 계엄이 내란이 아니라고 분명히 입장을 취한 그런 반탄 세력이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장도혁 당대표는 반탄 진영과 함께 정치를 해나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겁니다. 찬탄 세력이라든가 내지는 친 이명박 세력으로 일컬어지는 저 기득권 세력, 한동훈 세력, 오세훈 세력과의 절연을 분명히 선언했다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일부 사람들이 혹시 장도혁 당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버린 거 아닌가 이렇게 또 오해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 인사를 보면 모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장도혁 당대표는 모든 걸 행동으로 말하는 사람입니다. 말로 떠버리지 않습니다. 말은 굉장히 신중합니다. 그런데 행동으로 보입니다. 필리버스터, 그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24시간 필리버스터, 그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8일간의 목숨을 건 단식, 그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조정훈, 그리고 이정현을 각각 인재영입위원장과 공천관리위원장에 앉히는 거, 그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대단한 결단력의 소유자고요. 그리고 결국 장도혁 당대표는 지금 누구하고 정치를 할 것인가를 인사로서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도혁 당대표가 지금 보이는 정치 행위는 굉장히 의미 있고요. 그리고 우리 저 기득권 세력을 쳐내고 그야말로 우리 정통 보수 세력을 건설하고 그 세력들과 정치를 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정현 전 당대표의 이번에 공천관리위원장 임명은 장도혁 당대표의 지금 방향점을 분명히 가리키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도 함께 가겠다는 것을 지금 은연중에 그렇게 비명시적으로 드러냈다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과의 연대도 분명히 하고 있는 겁니다. 강신업 표입니다.